그럼 저희가 추린 또 다음 이야기 한번 살펴보죠. 다음 이야기는 대통령의 감사입니다. 한창 탄핵 심판 중인 윤 대통령에게 감사를 받은 인물이 있어요. 바로 전한길 강사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좀 잠시 후에 듣고 일단 전한길 강사가 헌법재판관에 대해 낸 목소리부터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속았습니다. 이번에 전 국민들이 속은 거죠. 공수처장 오동훈도 우리법 연구에 마흔역이 가장 사회주의 혁명 조직이죠. 사회주의 혁명 조직 인민노련 네. 핵심 멤버 출신입니다. 자, 김 대변인, 오늘 전한길 씨가 저희 채널에 나와서 한 발언을 소개해 드렸는데 재판관 한 명 한 명 아주 굉장히 좀 강하게 비판을 하던데 일단 이 부분을 짚어봐야겠죠. 사실관계가 맞아요? 사실관계는 맞습니다. 본인도 인정을 했고 또 당시에 인천노련에서 활동을 같이 했다고 하는 신지호 전 예. 의원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관계는 맞는데 지금 전한길 씨가 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은 일부의 사실관계를 과대해서 확장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40여 년 전에 어떤 젊은 시절에 활동했던 이력이 현재 그분의 어떤 판단력을 완전히 뭐 좌우할 것이다. 예. 이렇게 규정을 짓는 건 이건 과도한 공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 아까 활동했다고 하는 인민노련이 그 나중에 민중당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 민중당에서 지금 김문수 장관도 활동했던 이력이 있던 이런 상황들입니다. 이런 전체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지 일부의 상황, 시기적 상황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관계는 맞는데 확대 해석이다, 과대한 공격이다 이 주장은 어떻게 들으셔요? 그러니까 저는 전한길 씨가 지금 우리 사회의 상식과 공정과 정의를 이제 새롭게 인식하는 우리 시민들의 대표격이라고 생각해요. 예. 저분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사회의 상식이 있는 시민들이 얘기하는 평균 수준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인민노련이라는 곳은요 그렇게 간단한 곳이 아닙니다. 1980년도 광주에서 미군이 시민 2,000명을 학살하는데 지원했다라는 주장을 했던 곳이 인민노련이에요. 그다음 그 진보당 추진위원회인가 거기 들어가서는 바로 저분이 마흔역 재판관 후보자가 그 노동자 계급의 해방이라는 것 그리고 그 조직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이 이미 다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40년 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헌법재판관은 우리 체제의 수호자 아닙니까? 최종 수호자. 그런데 우리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었던 그런 단체에 몸담았던 사람이라면 명백하게 저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국민들에게 입장 발표라도 있었어야 돼요. 근데 인사청문회에서도 그냥 과거와는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분이 내렸던 판결들을 보면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이 국회를 점거한 사건 이거 지금 우리가 다투고 있는 국회 유리창 깨고 들어왔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공소를 기각해 버렸어요. 이건 재판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판결을 내렸던 판사가 이제는 헌법재판관이 돼서 우리 체제를 전반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을 하겠다. 이걸 어떻게 납득을 하겠습니까? 예. 자, 또 전한길 씨가요. 오늘 저희 방송에 또 출연을 해서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당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항변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현재를 헌법적으로 휩쓸게 될 것이다라고 제가 멘트에 대한 해석에 드리면은 그거는 국민들의 탄핵 반대에 대한 기운과 의지를 헌법재판관들에게 폭풍처럼 의지를 전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논란이 됐던 헌재를 휩쓸 것 이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폭력은 본인은 분명히 반대를 한다. 그리고 또 국민들의 탄핵 반대 기운과 의지를 일종의 폭풍처럼 좀 전하겠다 이런 뜻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자신이 폭력을 조장했다는 건 일종의 좀 프레임이다 이런 주장인데 김지욱 대변인 납득하세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잖아요. 꿈보다 해몽이라고.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갖다가 아주 아름답게 해몽하는 것을 지금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본인은 설령 그런 의도로 얘기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오히려 폭력적으로 물리적으로 해석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 댓글에다가 사제폭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댓글을 단 사람도 생긴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본인이 갖고 있는 말의 영향력, 이 무게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에 붙이셔야죠. 여러분들 절대로 폭력은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을 용인하고 방치했기 때문에 사실상 서부지법에 그런 폭동 같은 사건이 생겼던 거 아닙니까? 서부지법에서 그 들어갔던 사람들이 그러면은 누군가가 아무런 말도 안 했는데 본인들이 스스로 자 우르르 들어가서 지금부터 여기 있는 걸 다 짓기를 부십시다 이러진 네. 않았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의 한 마디가 여러 사람들의 어떤 행동을 폭력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 그거는 전한길 씨도 인식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전한길 씨 채널을 구글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래서 전한길 씨가 더 커진 거 아니냐 몸집이. 그 얘기를 제가 예,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그런데 네.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또 고발 조치까지 나섰다고요? 이제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오늘 예. 민주당 김의원 의원이 저 기자 간담회 오늘 저 국회 소통관에서 그 의견을 밝혔습니다.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내란 선전 선동과 서부지법에 대한 폭동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 전한길 강사 고발할 예정이란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들을 현혹하고 몰지각한 행위에 대해서 법적인 심판을 반드시 받게 할 것이라는 점을 저희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그러니까 보면은 시민단체가 내란 선동 혐의로 이제 전한길 씨를 예. 고발한 데 이어서 민주당도 고발을 검토한다고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나섰어요. 아, 그래요? 아니 무슨 내로남불식 정략 고발이냐. 이중자 때도 정도껏 해라. 그래서 국민 변호인단이 전한길 씨를 지키겠다면서 아예 전한길 강사를 고발한 시민단체에 무고죄로 다시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요. 참 이렇게 또 전한길 씨가 또 앞장서서 목소리를 높여줘서일까요? 윤 대통령이요. 전한길 씨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듣고 오시죠. 구치소에 계시는 대통령이 그 소식을 들었대요. 아, 들으셨대요? 예, 들으셔가지고 예. 지난기 쌤 통해서 또는 많은 국민들 2030세들이 대통령 살려내자 뭐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믿을 건 국민밖에 없다고 네. 역시 국민이 주인이다면서 굉장히 대통령이 기뻐하신다는 이야기. 자, 대통령이 이렇게 동력까지 개별적으로 전달을 한다는 거는 수감된 상태에서도 여론이면서 이런 논쟁대 아주 세세하게 여론을 좀 체크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계속 접견 올 때도 그 메시지가 지금 접견한 분들을 통해서 나가고 있잖아요. 예. 결국 지금 전한길 강사가 윤 대통령한테는 가장 큰 우군 중에 한 명일 겁니다. 그래서 옥중 메시지를 통해서 뭔가 지지층 결집을 호소한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죠. 주진우 의원은요. 본인도 유튜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한길 선생님 응원합니다. 이런 영상을 좀 게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 또 어제는 전한길 부정선거를 단정하는 것 아니다. 시스템 미비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또 치켜 세우기도 했는데 치켜 세우기보다는 편을 들기도 또 했었는데 그러면 자, 이런 힘 있는 스피커가 당에서 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당에서도 좀 다른 기류가 느껴질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시민사회에서는 시민사회에서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것이고요. 당은 정당은 또 정당대로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것이고 저희는 중도에 있는 분들의 마음까지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예. 그 자리에서 그런 역할을 또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최근에 오늘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그 제가 잘 아는 분이 네. 자신들의 아주 가까운 지인이 부부가 40대인데 한 분은 대기업 다니고 한 분은 이제 교사 부부랍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강성 이제 친문 성향이었는데 예. 최근에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 이제 그래요? 그런 부분들 예. 실제 사례를 제가 들었어요. 좌파들이 얼마나 그동안에 나라에 대해서 이제 그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는지 그분들이 그것을 이제 알고 완전히 돌아섰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거대한 저는 민심의 흐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전한길 씨고요. 근데 지금 전 민주당이 전한길 씨를 고발한다. 우리 편 아니면 다 내란죄다. 진짜 카톡 검열하고 이런 이게 현실이 되는구나. 정말 전 지금 네. 들으면서 오싹했습니다. 자, 어쨌든 굉장히 또 전한길 씨 이런 상황에서 본인은 굉장히 또 공부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기류입니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대구 가고 다음 주에는 광주행을 택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거의 이 정도면 정치인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그 탄핵을 반대해야 된다 이 목소리를 이제 전국을 돌면서 하는 건데 예. 대구 뭐 8일 날 하는데 지금 가장 지금 관심을 받는 거는 2월 15일 광주 금남로에서도 이 그러게요. 탄핵 반대 목소리를 알리겠다. 이렇게 지금 예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요. 그런데요, 김지욱 대변인, 광주 금남로 하면은 뭐 5.18 민주광장에 있는 그야말로 민주화의 성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기정 광주시장이 앞서 또 다른 유튜버가 시위 문의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5.18 광장에 극우를 위한 공간은 없다 이렇게까지 반발을 하던데 자, 전 씨가 금남로를 택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뭐 지금 민주주의의 성지라고 하는 곳이 예. 광주이고요. 또 뭐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는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직접적으로 가서 전국적인 행사를 할 것 같고요. 지금 이런 모습들이 아마도 지금 국민의힘이나 아니면은 보수 지지층 속에서도 이게 상당히 먹히고 있다, 통용이 되고 있다. 어느 정도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여론이 상당히 반전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러니까 이 여세를 좀 몰아보자. 뭐 이런 그 활동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지금 전환길 씨가 보수의 어떤 새로운 아이콘이 등극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리고 뭐 전환길 씨 또는 정광훈 저 목사 같은 경우를 지금 국민의힘에서 같이 끌어안고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잘못된 왜곡된 정보를 자꾸만 주입하려고 하는 이런 방식은 옳은 방식이 아니고요. 정당한 정치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